연결돼 있는 조폭, 친했던 정치인들도 알고 정치인. 있고 출입했던 분들도 대충 알아요. 일단 정계라고 저는 정계. 들었어요. 그래야지 좀 더 뿌리를 뽑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에 마약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죽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요새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경찰이 그래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경찰 그 8일 이후에 그래서 와서 3차 조사 때 이거를 증언을 번복을 해. 그러면 보통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아니 갑자기 이거 왜 갑자기 애가 바뀌었을까? 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첫째로 품어야 될 것 같고 첫째로. 두 번째로 일단 그 1, 2차 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경찰이 안 했죠. 처음에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 근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했어.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복잡한 얘기를 쉽게 해봐요. 네, 쉽게 할게요. 이게 핑퐁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걸 보도를 했을 때 이런 거였어요. 경찰이 1, 2차 조사에서 A씨가 BI가 마약을 했다고 했는데 3차에서 번복을 했는데 번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 안 하고 뭉갰다. 수사를 종결시켰다. 이게- 뭉개버렸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확보한 걸 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한 진술이 있어서 BI가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 뭐 모아놓은 거고 경찰이 또 나름 첨언을 한 거였는데 근데 검찰이 처음에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검찰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그래? 말을 맨날 맨날 그래? 맨날 뭐 기억이 안 나요. 오래 없으면은 확 없다고 말해야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은 나중에 검찰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이랑 마찬가지죠. 뭐. 근데 왜 그럼 경찰은 당시에 BI를 소환 조사를 안 했죠? 그게 저희도 물어봤는데 음. 이제 검찰의 지휘라는 걸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지휘. 네. 근데 지휘권이 떨어지려면 구속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구속 지휘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술을 중간에 누가 번복을 하면. 아 그래? 네. 사실은 좀 이거는 좀 무능했다고 볼 수 있죠. 좀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찰이 처음에 송치는 그럼 A씨만 됐다는 얘기죠? 네. A씨를 송치하면서 BI 내사 보고서를 같이 검찰한테 줬어. 네. 그죠? 오케이. 그 상황이죠? 근데 검찰은 처음에 저희가 내사 보고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내사 보고서를 받고 이거 있었죠라고 하니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처음에는 기억 안 저렇게, 난다고 하다가 저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딱 내사 보고서 있는데 있었는데요 하니까 그런 거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원래 아시다시피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는 거지 그쵸. 수사 일선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찰이 내사 보고서도 쓸 정도고 또 원래부터 해왔으니까 경찰이 할 줄 알았다. 왜? 공을 다시 넘기는 거네. 그렇죠. 경찰 그게 뭔 소리야? 여기 나와주세요. 이 뭔 개소리야! 네. 예, 지금 잠깐 한 분 나왔어. 네. 이렇게 제가 말을 더 옮기니 어. 경찰은 무슨 펄쩍 뛴 거죠. 그죠. 우리는 3차 조사를 받을 때 번복을 한 걸 딱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송치를 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우리가 YG 수사를 할 테니 넘겨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넘길 수밖에 없지 사실 그 당시의 경검 관계를 생각하면. 네. 근데 문제는 이때 기록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가 기록이 안 나왔다? 송치를 빨리 해라고 했던 명령 지휘 기록이 없어요. 지휘를 원래 근데 기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문서로 해요? 서면 기록을 남길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없어. 근데 그게 왜 없냐? 이건 검찰의 대답인데 그거 서면으로 안 남아 있지 않냐? 그 우리가 빨리 송치하라고 했던 기록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서 경찰은 우리는 그때 마약 사범을 40-50명씩 한 번에 붙잡아 둘 때였기 때문에 너무나 공조가 잘 돼 있어서 서면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희가 검경이 잘못한 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없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놓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거 수사기관 마음대로 저렇게 해놓고서 문제되면은 잘 모르겠다, 배째라 이런 식이니까. 아니 그래서 요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강명수 기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읽을게요. 네이버에 THJT님이 땡땡땡님이 제일 빡치는 거는 이 새끼를 이러는 거 조질려면 또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들 잘못을 지들이 수사해 책임 전가가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거 망할 놈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뭔가 수상하네 보니까 당시 검찰이 그죠?
좀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경찰은 무능했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은 이제 어느 당시도. 정도 그 당시에 뭐 조사를 한 것까지 정황까지는 다 확인이 됐지만 그걸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은 도대체 뭘 했는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고 그 당시. 네, 맞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날 그러니까 3차 조사가 끝나고 바로 송치하라고 한 거죠? 네. 갑자기 이걸 우리 쪽으로 송치해라. 가져갔어. 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BI 조사 안 해. 왜 안 해? 경찰 할까 봐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네.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수사 지휘를 해야 이게 BI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경찰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지금 네가 왜 안 시켰어? 그죠. 네가 할 줄 알았지. 이러는 거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보도가 하지 않았으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묻혀 있던 거고 그렇죠. 앞으로 평생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였죠. 그럼 이분은 왜 갑자기 보도를 그 제보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A 씨는? 하신 말씀은 있지만 그런 거죠. 그때 당시 협박과 회유를 당한 게 너무 억울했었고 그리고 이걸 꼭 세간에 알리고 싶었다. 더 다른 마약 그런 의심 범죄가 일어나는 걸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본인처럼 힘없는 연습생이 겪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럼 아직까지 요 검찰이 어떤 뻘짓을 했는지는 안 드러난 거야. 네, 아직은 안 드러났어요. 네. 취재는 하고 있는 거.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양현석 씨가 YG라는 회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그죠. 뭐 본인 말이 검-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찰 쪽이건 경찰 쪽이건 뭔가 이게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여기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네이버에 NOHJ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약국의 파워가 실감 나는구만. 검사를 검세로 경찰을 견세로 만들어버린 능력자. 아 씨파 아주 국민 우습지. 네, 다음. STAT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양현석 프로필 수정 갑니다. 대학, 접대, 전공 약국학과, 접대. 전공 과목 마약학, 회유학, 협박공학, 다단계 공학, 공갈학.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제학은 어려워 수강 안 한 것 같음. 네, 대학은 접대라고 하죠. 이런 댓글 어떻게 다시는 거지? 대단하다 진짜. 아 근데 그러면 그 이화진 기자는 뭐 현장 취재는 YG만 간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 화류계와 조폭들 취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어두운 세계 전문 기자예요. 어떤 세계 전문 기자. 전 정말 심신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을 통해서 다시 기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네. 일단 이렇게 약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또 이렇게 검경 수사를 흔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 어쩌면 접대겠죠. 일단은 얼마 전에 MBC 스포트라이트라는 네. 곳에서 이제 2013년인가 4년인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그 양현석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템프로 화류계 여성들이 다수 와서 이제 누굴 접대했다 요런 게 있었는데 이제 사실 요걸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취재를. 아, 이화진 기자는 예. 네, 연결이 되었던 건데 일단 그쪽 화류계의 대부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대부님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그분 지켜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대부님. 대부님이 계신데 대부님이 그 말한 대부님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규모가 큰 분인가요? 그 대부. 우리나라 모든 템프로를 다 관장하고 있죠. 그래요? 엄청 대분님인데. 완전 왕대부님이네. 그렇죠. 그 업계는 다 아시겠네 그러면. 이분을 거쳐까지 아는 템프로는 없죠. 그 정도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루트로. 네, 이거는 이제 취재상의 보안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네. 그분이- 근데 이제 이분과 이분의 주변인들의 탐문 결과 이 양현석 씨는 굉장한 큰 손이다라는 어떤 거예요. 쪽으로? 접대의 큰 손이라는 거죠. 아, 접대에 돈을 많이 쓴다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접대이지만 네. 근데 물론 이 접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매매가 포함된 2차라고 엄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술자리에 이제 업소나 직업 여성분들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접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까지 봤을 때 일단 한 번 접대할 때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 여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팁도 대우가 줘야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큰 손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아, YG가 무너지면 양현석이 무너지면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마담들에게는 장부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접대해온 장부가. 하지만 절대 오픈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엄혹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렇죠. 이런 엄혹한 때 내부 균열이 생겨서 내부 고발을 한다라는 그렇죠. 건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신의를 지켜야 나중에 또 부르는 거예요.
저희 또 그건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접대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왕국을 이루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양현석 씨가 그동안 접대에 굉장한 돈을 많이 썼는데 얼마나 많이 썼냐면 지금 양현석 씨가 지금 뭐 YG 물러나고 이런 상황 자체가 국내 화류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군요.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그럼 아직 YG와 경찰, 검찰 사이의 커넥션까지는 지금 명확히 드러난 건 없는 거네. 예,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다행인 건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경찰이 이제 그쵸. 대대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이화진 기자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그래서 현장을 그러면 이제 건물만 갔냐 또 다른 데는 또 어디를 갔나요? 그 이후에 취재를 할 때. 뭐 템프로 업장에도 갔었고요. 거기 왜 갔어요? 부장이 가보라고 하셔서 저희 부장께서 돈을 줄 테니 술도 마시라고. 뭔 소리야? 누구랑 마셔 그러면 술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술 시켜놓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담 분들을 불러서. 근데 마담이 제가 부른다고 나오실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마담 분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업소 찾아가서 여기 있는 누구 마담 보러 왔어요라고 해서 마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담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제가 갔던 업소에 가서 옛날에 그 마담을 뵈려고 해도 그 마담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분 또 다른 일을 하고. 예. 메뚜기처럼 이렇게 다니는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어쨌든 우리 부장께서 가보라고 하셔서 템플 업장 갔었고요. 그리고 YG도 당연히 갔었고, 그리고 탑 씨가 근무하시는 용산구청에도 갔었죠. 용산구청에 왜 갔어요? 부장이 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탑 씨가 모든 과거에 문제는 부장입니다. 유능하십니다. 저희 부장. 어쨌든 탑 씨가 옛날에 이 제보자 A 씨랑 같이 대마를 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관련된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수모와 치욕을 왜요? 당했죠. 어떤? 탑 씨가 공익근무 요원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다음 달 초가 저녁이세요. 굉장히 몸을 사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원래 말년에는 원래 조심하잖아요. 조심하는데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만약에 디스패치라던가 연예부 기자였으면 이거를 르포로 썼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탑 씨를 만나러 거기 구청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 사무실에 갔는데 너무 질색팔색을 하셔서 나가라. 누가 질색팔색? 모든 사무직 직원들이. 아 직원분들이. 용산구청에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탑 씨가 있었어요? 그 건물 내에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얼굴을 그날 못 봤죠. 다음 날 봤지만 왜 질색팔색을?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진짜로. 연예부 기자, 팬 이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싫고 그래서 일단 쫓겨났어요. 이 건물에서 나가달래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그 용산 쪽에는 용산구청이 있고 용산구청의 별관처럼 공예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건물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아마 배려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 갔던 건데 그래서 또 한 번 쫓겨나서 일단 그 건물이 4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만 건물이라 제가 빨빨거리면서 다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다 뒤졌는데 안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지나가시는 경비 아저씨한테 탑 씨가 어딨냐? 네.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근데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뭐 팬들이 찾아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 비밀의 공간이 있구나. 경비아씨만 알고 있는. 네. 사실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말 안 하는 거구나. 말 안 하고 있고 찾아갔는데 일단 실루엣은 보여요. 거기 앉아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탑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 KBS 최승현 씨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사실 연예계를 잘 몰라서 본명을 몰랐어요. 거기서는 계속 최승현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탑 이렇게 안 부르고 최승현 씨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게 문제였네. 아니 알았어. 탑 씨요. 그래서. 탑 씨, 네 대답이 없고 핸드폰 불빛도 보이고 그 실루엣도 보이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러지 탑 씨가 아닌가 하고 계속 거기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점심 시간이 딱 되자마자 그 조그만한 비밀의 창고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약간 모자를 눌러 쓴 약간 힙한 여자 직원이 오셔서 누가 봐도 구청 직원이 아니야.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 문 열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지 하고 뒤에서 숨어 있었는데 문이 열리려고 하는 찰나 그분이 돌아보시고 저를 보셨어요. 갑자기 아니야 내가 문자할게 하고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죠 더 이상. 그리고 그거는 여기 탑 씨가 계시구나라는 걸 이제 확신하고 그치. 앞에서 계속 기다렸죠. 그랬더니 남성분께서 오셨어요 YG에서. YG에서. 덩치가 굉장히 좋으신 남성분께서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된다. 업무 방해다. 화가 났죠. 저도 업무 중인데 이러면 업무 방해다. 그래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죠. 그래서 또 저희 부장은 저의 이런 보고를 듣더니 다음 날 다시 가라.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갔죠. 모든 문제는 그런 부장이구만. 근데 부장이 언제 갈까요? 어. 출근 시간에 가야지. 그치. 저희가 8시 전부터. 이게 거기가 10시에 열어서 7시에 닫아요. 딱 9시 한 50분쯤 출근하시더라고요. 탑시께서. 그래서 저희가 한 7시 40분부터 촬영 기자와 함께 MBC를 붙었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잠복. 출구가 2개예요. 지하 주차장과 1층 통로. 이제 선배는 1층 통로, 전 지하 주차장에 붙어서 기다렸는데 검은색 세단이 정말 지하 주차장을 지나서 바로 코앞에 딱 내리고 1초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탑시가. 봤어요. 내리자마자 봤겠네, 바로 그냥 들어간 거. 네, 봤겠네? 봤죠. 그리고 막 뛰어가서 막 불러서 탑시 불렀는데 탑은 이제 막 검은색으로 다 둘둘 감고 마스크 쓰시고 이제 저를 안 보시고 뒷모습만 봤고 이제 어제 그 전날에 나오셨던 그 덩치 좋으신 그 직원분께서 또 오셨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명함 달라고. 근데 제가 명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드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오늘 YG 갔었는데 또 경비원들이 당장 나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부터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비하이는 양현석 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마시키고 지켜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최승현 탑은 더 급이 높은 가수인데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못 한 거예요? 못한 거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BIC에 대한 경찰 진술이 탑시보다 8개월 먼저였잖아요. 이때는 막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하면. 근데 2번째 걸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제보자가 와서 진술을 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번엔 또 더 큰 거물인데 이걸 막을 수 있었을 건 잘 모르겠어요. 탑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두 번 트라이 했는데 그때도 뭐 이제 그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뭐 못 들어 건물에도 못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아예 거기서. 건물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항상 그분이 계셨죠. 그 덩치 큰 분. 예. 덩치 큰 분은 계속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예. 업무 방해라고. 예. 출근은 제 시간에 하던가요? 예, 제 시간에 합니다. 다만 일을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탑씨 요즘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네. 웃으시면서 잘 모르겠어. 그냥 항상 거기만 있어. 그래서 도시락도 말년이니까. 거기 안에서만 먹고. 아예 나오질 않는구나.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YG가 지금까지 그 예전부터 사건이 많았잖아요. 박범 씨, 아까 예전 뭐 지드래곤 뭐 그리고 뭐 음주운전 뭐 굉장히 많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게 화가 잘 안 되고 뭐 수사도 묻히고 막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 왜 이런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이화진 기자 읽어주세요. UYRB 땡땡땡땡님, 저 당시에는 연예계에서 YG가 왕이었다. 뒤에서 장시호, 최순득, 최순실, 박근혜가 밀어주고 있었는데 박보험, 지디 마약, 승리, 대선 교통사고, 그 폐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YG 2대 주주로서 기사 관리해주는 네이버를 빼놓을 수 없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네이버가 이제 YG 주주라서 이제 기사 관리 좀 해준다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기사가 진짜로 정말 이 관련 사건 기사는 확 죽고 뭐 자숙 뭐 잘할 것 뭐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이화진 기자는 지금 그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제보자의 말과 이 수상한 정황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 유착 같은 경우엔. 그렇죠. 근데 모든 건 다 그렇게 작은 물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뭐 보통 그 취재할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기자들이 아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사실은 나머지가 잔뜩 다 도사리고 있다. 저희는 그 나머지 구화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취재 방향은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방향 초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관계자들 MBC 붙고 따라 붙고 만나기 싫어하는데 문자 남기고 홍보팀 전화 안 받지만 계속 전화하고 뭐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분에서 실질적인 증거들을 받고 이제 검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수사 라인에서 좀 더 좋은 힘을 내주길 바라고 있죠. 아니 그 양현석이 변호사도 붙여줘서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도 해서 이 변호사 말 따라서 진술을 하라 이렇게도 시켰다면서요. 네, 그 3차 진술 번복했을 때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진술해라고 그 코칭도 해주셨고 그 당시 동석했던 진술 받았던 경찰관님 계시잖아요. 그 경찰관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왜요? 보통 이렇게 변호사가 동석해서 진술을 받을 때 뭐 중간에 불리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정도 할 수 있지만 모든 말을 끊고 이렇게 다 한마디 한마디 코치해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아예 말을 못하게 하니까 변호사님 잠깐 나가 계실래요?
말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보자 씨가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변호사가 잠깐 나가 있고 그 사이에 아, 형사님 이해해 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그럴 사정이 있어요. 그런 사정이 있어요. 변호사 나간 사이에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경찰은 딱히 왜냐하면 경찰이 다시 물어봤대요. 이거 YG가 선임해준 변호사지? 했는데 엄마가 선임해줬어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YG가 엄마가 선임해줬다고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네. 그 얘기를 지금 털어놓으신 거죠, 이분. 예. 이거에 대해서 양현석 씨는 입장을 따로 밝힌 게 없죠. 밝힌 게 있죠. 뭐라고? 사퇴하시면서 사퇴 입장문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있다. 뭐 치욕스럽다. 치욕스럽다. 그럼 뭐 나중에 뭐 두고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더 치욕스러운 거지? 그러면 이화정 기자는 지금까지 취재 내용을 토대로 이게 YG가 어느 쪽 라인에 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같아요? 아니면 경찰 같아요? 아니면 다른 쪽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접대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정재계에도 뭔가 다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이제 취재원들의 조심스러운 추측. 확인된 건 아니고요. 추측이라 저희도 추측이. 아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럼 생각을 한대요? 뭐 실제로 이름도 들었었고요. 뭐 이름도 누가 예를 들어 연결돼 있는 조폭 이름도 저희는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조폭과 친했던 정치인들도 알고 정치인들.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접대라고 말하죠. 룸사롱이라든가 이런 데 출입했던 분들도 대충 알아요. 하지만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계열에 있는 분이에요? 뭐 재계에 있는 분들이요? 아니면 뭐 정치계? 일단 아니면 정계라고 저는 정계. 들었어요. 그 정계 쪽에 그러면 많이 라인을 네, 일단 들은 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군요. 확인은 아직. 요게 나중에 보도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확인이 되면? 그래야지 좀 더 뿌리를 뽑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그거를 향해서 취재는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예. 네. 근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담 분들의 어떤 제보나 이 멘트가 나오면 사실 굉장히 또 폭발력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많죠. 저는 아까 그 변호사 이 사람이 되게 좀 그런데 이 변호사도 직접 만나 보셨어요? 엄마가 했다고. 그렇지, YG 쪽 변호사. YG 쪽 변호사. 아, 만나러 갔었죠, 저희가. 그 뭐래요? 법무법인에 만나러 갔는데 네. 이거 퇴거 불응으로 신고할 겁니다. 아 기자가 가니까. 네.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쫄지. 그럼요. 잘 모르니까. 변호사가. 변호사가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는 입장을 이제 아예 가까이 오지도 마라 이런 입장이고. 그럼요. 사실 제가 변호사라도 고객이었으니까 말은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어차피 근데 물어봐도 말 못하지 사실. 변호사는 자기 고객이니까. 그렇죠. 답답하다. 네. 저희가 그 준비하다가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93년 7월 27일에 방송된 KBS TV 잡지 달려라 고고라는 프로가 있었대요. 이 뭐야? 이런 프로가 있었어? 제목부터 이게 이거 MC가 유재석 씨였다고 그때, 그죠? 네, MC가 당시에 유재석 씨 되게 오래 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2집 발매 기념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출연했다고 해요. 당시에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노래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죽음의 늪이란 이 노래는요, 이 제목부터가 좀 으시시한데요. 이게 마약 관련 노래라는 게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예.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마약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예. 10배가 더 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죽음의 늪이라는 노래는 한 남자가 히스테리적으로 이런 환상을 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마약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죽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마지막 멘트 인상적이네. 마약한 사람은 나중에 죽는다. 거의 93년이면 지금부터 26년 전인가? 그렇죠. 와. 제가 중딩 때. 화진 기자 93년 몇 살이었죠?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라서. 그렇구나. 개인정보야. 그게 뭐 개인정보야. 하여튼 이하진 기자에 대해서 알려면 취재를 빡세게 해야 돼. 그렇죠. 취재가 안 돼.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본인의 회사와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노래였네요. 마치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저 옛날에 참 이 노래도 좋아하고 이 앨범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요 댓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클리앙의 시아시언님이 버닝썬의 교훈을 활용해서 버닝썬처럼 하겠다. 이게 이제 경찰이 이제 제휴사의 의지를 천명하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이에요. 또 네이버의 FBDM 땡땡땡님이 승리. 우리나라 법 존나게 사랑한다 씨발이라고.
버닝썬 사태의 최고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승리가 담긴. 이거 버닝썬 사태 또 일가견이 있는 우리 또 강경수 그렇죠. 기자.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다 망할 줄 알았다. 그럼 그때 잘 잠입을 해서 취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더러워서 발을 담그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러운데 이화진 기자가 발을 담궈 지금 취재를 야 나와지라. 진짜 치욕스럽네요. 아 진짜 이 멘트가 어디 나온 거죠? 승리가 이 멘트 한 게? 이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던 말에서 뭐 우리는 결국엔 다 풀려날 거야. 어? 그치. 당시 카톡방 메시지. 아, 이 황금폰에서 나왔던 그 네. 멘트인데 지금 그 민간용 청장이 이제 재수사 확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하려나? 어떻게 봐요? 잘 하셔야죠. 그 아시다시피 지금 버닝썬 사태 7개월쯤 됐는데 지금 승리 씨 주짓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그 조사 받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고 이랬잖아요. 아 근데 진짜 지금 경찰이 지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진짜 그럼요. 국민적인 진짜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야.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유능을 고쳐야죠. 다시 한번 이걸 만회할 그럼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이제 수사를 하고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도 지금 예를 들어 이 건 같은 경우에 점점 이게 커져서 경찰도 재수사를 하고 검찰도 대검이 수사를 해서 양쪽 결과가 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이 수사가 덜 되거나 모자라는 쪽이 정말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고 굉장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지금 삼지 엄청 지금 예민한 지도고 시기니까. 있는데 이거 사실 조직의 이런 걸 두고 정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네.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YG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강경수 기자가 네. 인스티의 댓글 읽어주세요. 인스티즈의 빅톤 세준님께서 아니 다들 탈퇴 호로록 은퇴 호로록 사퇴 호로록 이건가? 다음. 영롱님께서 왜 나갔겠어요? 자기 이름 걸어놓으면 주식 떨어지니 발 뺀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양현석 씨가 이제 우리 보도 나가고 며칠 뒤에 사퇴를 했죠. 네. 네, 이건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이랄 게 없고요. 그냥 전화를 안 받았어요. 답변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홍보 쪽에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분께서 입장문을 밝힌 날은 그 저희의 100만 뷰가 넘은 YG가 뒤에서 사실 봐줬었고 진술을 번복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마약은 뺄 수 있는 루트가 있다 뭐 이런 킬링 포인트까지 말을 하면서 이런 그 인터뷰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사퇴를 하셨죠. 한 4시 정도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YG에 있었는데 사퇴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기사 쓰라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 양현석 씨가 소환 조사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 1순위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키인데요. 그분을 소환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소환 조사해야 될 부분은 양현석 씨도 그렇지만 그 제보자한테 블랙박스 끄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데려갔던 그 사람. 그분. 이 정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분을 소환 조사. 김모 씨. 네. 더러운 일 하시는 분. 그러면 예를 들어 양현석 씨가 예를 들어 소환 조사가 되거나 수사 대상 선상에 오른다면 혐의가 어떤 걸까요? 혐의는 업무방해죠. 업무방해. 네. 경찰의 업무방해. 검찰까지 연관이 돼 있으면 둘 다의 업무방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대 같은 것이 확인이 되면은 뇌물. 더 폭발력 있는 사안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네요. 아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사람들 나오면 확인되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YG 이번에 취재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화났거나 그런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본인이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실 관심 많은 사안을 취재한 것도 사실 좀 처음일 텐데. 확인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부장의 성화. 제일 힘들고. 거의 양현석급으로 나쁜 놈으로 지금 되고 있어. 아니에요. 항상 진짜. 존경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덕후의 익명님께서 제발 YG는 노래 제목 옆에 YG라고 명시를 하던지 JYP처럼 도입부에 YG 원래 JYP는 원래 JYP 이런 거 넣지 않습니까? YG 이런 거 한번 날려줘야 된다. 실수로라도 절대 듣기 싫다라고 해주셨어요. 뭐 YG 노래 참 저도 사실 되게 팬이었던 그쵸. 예, 아이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 이화진 기자는 YG에서 좋아하는 연예인 있었어요? YG 저는 G.O.D 좋아했어가지고요. 그 JYP잖아. 아 JYP인가? 죄송합니다. JYP 이렇게. JYP 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화진 기자 오늘 처음으로 댓글 읽어주기 기자 나와봤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해봤는데 어땠어요? 다 편집 좀 해주세요. 뭘 다 편집을 해? 다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이 얘기했는데 배고파. 저 지금 편집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 그렇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봤는데 좀 속 시원하고 좀 그렇죠? 겁이 나고요. 뭐가 겁이 나? 아, 좀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열심히 보신다고. 아, 네. 아버님한테 영상 편지. 아, 영상 편지. 우리 이종흥 선생님, 저희 아버지. 아니 개인 정보라고 해서 자기 얘기 안 하고 아버지의 이름 닦아. 아, 예.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와서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효도한 것 같고요. 아버지 요즘 제가 저번에 사드린 도라지청 꼭 드시고 아버지 제가 사랑한다고 네 제가 영상 편지를 네 하는 일 다 잘 되세요. 도라이청. 도라이청이 어디에 넣죠? 도라지청 저희 회사 복지몰에서 어버이날 때 제가 사드렸는데 46,000원이었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래가 많이 껴가지고. 아 목에 좋나요? 예. 기관. 도라지가 목에 좋다고 하니까 나도 먹어야겠다. 야. 그러니까. 자, 도라이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명수 기자. 네. 저는 오늘 진짜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뭐 맨날 영화야 우리. 진짜 너무 근데 오늘 건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영화다. 사실 그래서 약간 커밍 순 본 진짜. 느낌.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올 거다. 와. 지금 이하진 기자 밑밥 깔아놓은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더 큰 건 올 거다고. 그리고 진짜 YG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꿈 팔아가지고 그쵸. 대중의 어떤 꿈과 환상을 팔아서 돈 버는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 얼마나 추악한 일이에요. 온갖 정말. 우리 사회의 더러운 모든 뒷면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때 물뚝에 연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도 우리 이화진 기자가 발로 열심히 뛰어서 이화진 기자 기대가 높아요 지금. 좀 저는 영화 보는 마음으로 팬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팬덤 이화진 기자 팬덤으로 네, 부담스럽네요. 거절당했어 이씨. 이렇게 빨리 거절하는 거야? 바로 거절당했어. 열심히 하죠 당연히. 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여기 2라고 써있는 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자들 말이야. 진짜 흥미로운 내용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말이야. 뉴스에 나오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대들기 초심자를 위한 순한맛 대기듣기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저 이화진 기자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잠깐! 뒤로 가기 버튼 스탑! 그냥 가시려고요? 정말 그냥 가실 건가요? 오늘 방송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저희 기자들이 묘하게 다시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꼭 또 안녕. 만나요.